신체의 균형을 맞추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네, 오늘 건강 돋보기에선 바르지 못한 자세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 정장 보면은 스마트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수구리족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네. 이렇게 몸을 숙이고 스마트폰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자세가 우리 건강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사실 좋지 않을 수밖에, 네.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통신기구를 볼 때는 똑바로 앉아서 이렇게 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네. 대개는 말씀하신 대로 고개를 많이 숙이고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치 목이나 어깨에 아주 한 20kg 이런 정도의 무게를 꽉 누르고 있는 것 같은 압력이 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목이나 어깨에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특히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증상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게임을 한다거나 문자를 주고받는다던가 하다 보면 상당히 몰입을 하게 되잖아요. 예. 몰입을 하다 보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곳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어깨와 목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참 이렇게 몰입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내릴 때 보면 상당히 목도 뻣뻣하고 이제 어깨도 아프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작은 화면을 가까이서 아주 주시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렇게 계속 한 군데를 주시를 하고 그러다 보면 눈 깜빡임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시력 저하도 생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안구 건조증이나 이런 것들도 더 유발을 할 수가 있게 돼서 결막염이라던가 이제 눈에 각종 질병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를 볼 때는 가능하면은 이렇게 항상 이게 낮춰서 보니까 계속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책을 읽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똑같이 눈높이를 맞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능하면은 이렇게 약간 눈과 같은 높이를 맞추고 이게 허리와 어깨를 편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 자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또한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일정한 수준으로 계속 진동,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책을 본다거나 이런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그리고 움직이는 영상을 본다거나 하게 되면 이게 시력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 저녁에 우리가 불을 끄고 난 다음에 또 자기 직전까지 요즘은 문자 막 그쵸, 보내시잖아요. 네. 그러면 불 끈 상태에서 이런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불빛이나 이런 것들이 시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숙면을 취하는데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요즘에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도 스마트폰 어렸을 때부터 쓰니까 네. 아주 화면으로 들어갈 것 같이 이렇게 수그리고 네, 하는데 이거 고쳐야겠고요. 앉아 있을 때도 자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네. 앉아 있는 건지 누워 있는 건지 엉덩이 쭉 빼고 앉거나 네, 네. 멋있어 보이려고 그런지 몰라도 다리 꼬는 거 이런 것들 네. 안 좋죠. 네, 사실 다리를 꼬는 것이 건강에 안 좋다고도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합니다. 예. 우리가 다리를 꼬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그냥 앉아 있을 때는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힘이 분산이 되는데 다리를 꼬게 되면 약간 몸이 비대칭적인 상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꼬고 앉으면 다리가 이제 포개지는 쪽 골반에는 체중이 과하게 실리고 반대편 골반은 과하게 또 당겨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 또한 골반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게 되니까 몸의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반대쪽으로 힘을 이렇게 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척추에도 무리가 가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척추 근육이나 골반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다리를 꼬고 앉다 보니까 무릎이나 이 뒤로 지나가는 혈류가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정맥류가 있는 분은 더 심해진다던가 하는 그런 혈류상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리를 꼬지 않고 앉더라도 계속 주로 요즘은 계속 앉아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동량이 적어지는데 앉아서 일을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게 또 역시 어깨와 허리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작업을 하는 환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대개는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목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굽혀지죠. 네. 굽혀지고 배에는 힘이 덜 들어가게 되고 허리가 이렇게 구부정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일을 집중을 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어깨와 네. 목에 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자세가 오래 지속되면은 결국은 해당되는 관절이나 근육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항상 의식을 하고 이제 가능하면 엉덩이 끝까지 의자를 이렇게
엉덩이를 의자 끝까지 넣고 그리고 허리를 펴고 앉으면 되는데 그게 잘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또 우리 하루 종일 뭐 화장실 가거나 식사하는 시간 빼고는 대개는 앉아 있다 보니까 활동량이 적어지죠. 그래서 근골격계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각종 만성 질환의 위험성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임이 적어지니까 예. 근육량 적어지고 지방이 많아지는 몸으로 비만해지는 몸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앉아 있는 자세도 상당히 중요하고 가능하면 한두 시간마다 이제 일어나서 네. 스트레칭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어깨가 조금 그렇죠. 펴지고 허리가 네, 조금 막 펴지는 것 따라하시는 같은데, 거. 네, 네, 이 턱을 괴고 앉는 습관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것도 안 좋겠죠? 네, 그렇죠. 턱을 괴고 앉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자세든지 간에 우리가 한쪽으로 자꾸 힘이 쏠릴 수밖에 없는 비대칭적인 상황이 되면 그게 결국은 다른 방향으로 풀어주지 않으면은 한쪽으로 계속 힘이 쏠려서 결국 근육이나 관절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턱 괴는 자세 다 좋지 않습니다. 네, 뭐 주말에는 저는 거의 누워서 TV 보고 책 보고 하거든요. 네, 네. 이렇게 누워서 오래 있는 자세도 건강에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떨까요? 눕는 것은 사실 잘 때만 누워야 되는데요. 우리가 TV 볼 때는 소파에 그냥 앉아서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옆으로 길게 이렇게 누워서 그쵸. 보시잖아요. 맞아요. 방바닥이든 소파든 그렇게 이렇게 누워서 보시게 되면 결국은 아까 제가 대칭적으로 힘을 받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비대칭적으로 몸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목이랑 어깨랑 허리랑 다 이제 관절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 이외에도 우리가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엎드려서 책을 이렇게 맞아요. 방바닥에 배를 깔고 이렇게 엎드려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상당히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게 자세를 유지를 하려면 이게 팔로 버티다 보니까 어깨와 허리와 목에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이제 성장에도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누워서 TV를 보는 것은 근골격계 문제 이외에도 수면 장애를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워서 TV를 이렇게 보다 보면 밤에 보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그냥 잠들어 버리는 졸리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초저녁부터 잠을 자버리고 그리고서는 정신을 차리고 딱 깨보면 그때가 뭐 11시 반, 1시 반 이렇게 되면 그때 이제 결국 세수도 하고 이렇게 잘 준비를 하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각성 상태가 돼버리면서 잠이 다시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을 뒤척뒤척 하시다가 언젠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또 7시나 6시 반에 깨보면 잔 것 같지도 않고 피곤하고 아하.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숙면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누워서 기대서 이렇게 TV 보시는 것은 좀 피해야겠습니다. 네. 아, 뭐 하나하나 고칠 게 너무 많은데요. 눕는 자세는 잘 때만 하는 게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면서 잘 때는 그럼 어떤 자세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웅크리는 분들 네, 계시고 뭐 한쪽으로 또 정면으로 다양한데요. 네. 사실 잘 때 뭐 이렇게 자는 것만이 건강에 좋다 이런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때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등을 이렇게 땅에 깔고 이렇게 눕는 게 가장 일반적인 자세죠. 근데 예. 이렇게 자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그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이제 케이스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허리가 아프신 분들, 디스크나 이런 게 있으시면 조금 똑바로 누워 자면 허리가 더 아프다고 하시는 네.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누워서 이렇게 무릎 밑에 베개 같은 것을 받치거나 해서 다리를 조금 올려주면 훨씬 더 허리 압력이 가해진 압력이 적어질 수가 있고요. 옆으로 누워서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거나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때 보면 이제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마지막 달로 그렇죠. 갈수록 상당히 배가 많이 나오기 네. 때문에 똑바로 눕는 것 자체가 몸에 엄청난 압력을 돌멩이 얹어놓은 것처럼 불편하거든요. 예. 혈류순환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왼쪽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이 이제 아이의 태아 혈액순환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좋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네. 또 똑바로 눕는 것이 또 좋지 않으신 분들이 코를 골거나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인데요. 코를 우리가 똑바로 눕다 보면은 기도가 중력을 받아서 약간 좁아지는 현상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공기가 나드는 길이 좁아지게 되면 코를 골거나 수면무호흡증 생기는 게 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기보다는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눕기를 저희가 권해드리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되게 그냥 주무시다가 본인도 불편하니까 그냥 옆으로 돌아 누워서 주무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분들은 옆으로 돌아 누워 주시는 게 숨쉬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뭐 꼭 똑바로 누워 자는 게 정답은 아닌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네,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힐을 포기할 수 없거든요. 네. 하이힐 신고도 이렇게 가방 좀 무겁게 들고 다니는 것도 좋지 네, 않을 네. 것 같은데 이건 어떨까요? 네, 사실 하이힐이라는 게
너무 굽이 높다가 보니까 뭐 신발에서 내려와야 될 정도로 높은 그렇죠. 신발을 신는 네.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서 있거나 걷거나 할 때는 이제 발바닥에 고르게 체중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높은 신발을 신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서면서 발끝으로 상당히 체중이 많이 실리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발끝에 체중이 많이 실리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무릎이라던가 골반이라던가 이런 데 많이 힘이 들어가고 허리에도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높은 신발을 신고. 네. 그래서 많은 관절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일 수가 있고 하이힐 자체가 우리가 굳은 살을 베게 만든다던가 하는 그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고요. 무지외반증이라 그래서 높은 신발 많이 신고 이렇게 뾰족구도 많이 신었던 어르신들 보면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휘어 있는 맞아요. 경우가 안쪽으로 있어요. 이렇게 네, 바깥쪽으로 네. 이렇게 튀는 네, 거.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아하. 가능하면 그걸 신고 일상생활을 오래 하는 것은 좀 피하셔야 되고요. 가방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가방을 그냥 들지 않으시고 이렇게 팔을 굽힌 상태에서 여기다 걸고 다니시는 네, 분들이 네. 있어요. 마치 아령 들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쪽에 팔에 힘이 들어가면 결국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어깨라던가 이 허리가 힘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힐을 신고 팔을 굽힌 상태로 가방을 팔에 걸고 다니는 것은 정말 우리 몸의 모든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뭐 비대칭 되는 것을 피하라는 네, 네. 조언 같은데요. 굽 높은 구두 말고 요즘에 플랫 슛이라고 네, 그러나요? 네, 네. 납작해서 완전 바닥에 붙어 다니던데 네, 네. 그건 괜찮지 않겠습니까? 네, 상당히 뭐 하이힐보다는 아무래도 신기는 훨씬 더 편하죠. 그리고 네. 걷기도 편하긴 한데 예. 이걸 신고 오래 걷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굽이 아주 없이 정말 거의 양말처럼 이렇게 굽이 없는 신발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발바닥에 힘이 분산되는 과정에서 발 뒤꿈치에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체중이 부하가 아하. 가다 보니까 이제 뭐 발바닥 염증이나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어요. 건염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고 뭐 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잠시 걸어 다니거나 집 앞에 가거나 하는 건 괜찮은데 그걸 신고 하루 종일 이제 어디 여행 가시면서 돌아다니시거나 하는 것은 발바닥에 상당히 많은 무리를 주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뭐 바른 자세도 중요할 것 같고요. 신발 선택에도 굉장히 조금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게 네, 중요할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